하이,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갑자기 온도가 아까까지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물론 제가 문을 양쪽으로 다 열고 있긴 했는데 이제는 공기가 아예 차온 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한 1도?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까지 난로를 밖에 계속 놔뒀었는데 이제는 난로를 조금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화력이 좋은 거는 이 옴니 230. 요건 어차피 방출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요것도 이제 새 아이템 하나 제가 마련했습니다. 별건 아니고, 요 노지에 오면요, 바닥이 좀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로가 완전히 수평이 잘 안 돼요. 난로의 바닥이 만약에 발이 있었다 그러면 좀 수평을 맞출 수 있는데, 보통 난로는 밑에 바닥에 보면 이게 쟁반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파쇄석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약간 기우뚱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로 잡아주는 아이템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요런 아이템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펼쳐지면 이렇게 딱 세우게 생겼죠. 요거 유니버설 스탠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를 제가 하나 마련했고요. 이거 어디서 샀더라? 지라이트라는 데서 제가 샀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안 비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쫙 펼치면 여기 톡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고 안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밑면으로 쓰든 요거를 윗면으로 쓰든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이렇게 펼치고 여기 보면 요런 부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를 이 위에다가 딱 끼워 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고정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요. 요렇게 한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떼버리고 이렇게 해서 난로를 올려 놓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요거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두는 거죠. 그러면 수평을 잘 맞출 수가 있어요. 요 톡 튀어나온데 이 난로가 딱 걸리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었지만 새로 아이템 하나 드렸으니까 소개 잠깐 해드렸고요. 아유, 난로가 왜 이렇게 먼지가 많냐. 추워. 지금 심지는 충분히 적셔놨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쓰고 나서 안에 있는 약간 남아 있었어요. 그 상태로 보관해서 심지 적시기 이런 건 다 끝난 상태고요. 이제 열이 바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자, 새 아이템. 요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한번 살짝 올리기는 했는데요. 요거는 마르코 폴로라는 브랜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무동력 팬입니다. 제가 무동력 팬을 되게 오랫동안 이것저것 다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살펴보고, 물론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도 있었어요. N사 것도 있고 G사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장바구니에 좀 담아놨었는데, 살까 말까를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 마르코 폴로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집에서 이미 한번 개봉을 했고요. 사용은 못 해봤어요. 개봉만 하고 외관만 한번 쭉 확인을 해본 상태인데, 일단은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가방이 좀 상당히 폼이 두꺼워요. 폼이 딱 엄청 두껍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뭔가 폼이 들어가 있는 가방을 만져본 것 중에서는 얘가 폼이 제일 두꺼운 것 같아요. 거의 한 1cm 가까운 폼이 들어있는데, 그 폼 덕분에 가방에 넣고 빼기가 약간 좀 빡빡합니다. 쑥 들어가고 쑥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좀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꺼낼 때 가방을 확실히 확 제껴가지고 입구 부분을 완전히 제껴가지고 꺼내야 되는데, 처음 썼을 때 불편했어요. 이렇게 해서 꺼내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요런 난로도 가방을 쓰잖아요. 여유폭이 되게 넓죠. 그러니까 그냥 쑥 넣고 쑥 빼다가 여기 완전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이런 가방을 접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빡 맞지? 그런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근데 요것도 안에 지퍼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 안에 이 들어가 있는 이 폼 있죠, 이거를 빼내면 이 완충작용은 좀 떨어지겠지만
요거를 빼버리면, 이 지퍼가 양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빼버리면 좀 더 여유롭게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크게 만들어주지, 예,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이런 보증서, 제품 설명서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시리얼 넘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품을 한 개 한 개 만들 때마다 시리얼 넘버를 부착을 한다 하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받은 시리얼 넘버는 SN2312275, 그러니까 23년도 12월 27일 날 만든 5번째 제품이라고 이렇게 시리얼 넘버가 붙어 있습니다. 이름이 마르코폴로 TCF라고 돼 있잖아요. TCF가 보통 뭐 TEF, 이게 원래는 이제 미군들이 쓰던 그 원조 TEF, 약자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TCF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터미널 일렉트릭, 그 다음에 여기는 코안다 이펙트 펜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C가 코안다를 의미하는 건데, 이 코안다 이펙트가 뭔가 대류 현상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공돌이가 아니라서 문과 출신이라 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공기 흐름이, 이 제품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처마 같은 날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TUF, TEF 이런 것들은 이제 바람을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날려보내서 대류를 시키는데, 얘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바람을 날린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게 좀 차이점인 것 같고, 뭐 구성은 마르코폴로 TCF, 그 다음에 전용 가방, 굉장히 튼튼한 전용 가방, 명칭, 각 부분에 명칭되어 있는데, 위에 손잡이, 그 다음에 공기를 흡입하는 뭐 가이드, 그 다음에 테두리 하우징, 그 다음에 날개, 안에 날개 블레이드가 들어가 있고, 이건 날개가 3엽입니다. 3엽 날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이드, 요 처마처럼 생긴 게 유체 가이드라고 돼 있어요. 상승열 차단판, 그 다음에는 뭐 냉각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무게는 좀 묵직해요. 그냥 들었을 때 한 10kg 좀 안 나가는 느낌인데 좀 묵직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이게 방열판 같은 거잖아요, 그죠? 난로에서 올라오는 열을 여기서 흡수해 가지고 이 열을 안에 있는 구동 모터에 전기로 쓸 수 있게끔 뭐 열을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난로 위에 상부망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부망을 제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뭐 여기 밑에 보면 바람이 나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열이 이렇게 위에 올라오면 그걸 모으겠죠. 이 안으로 열이 들어갈 거잖아요. 들어가서 팬을 타고 나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요 대표님께 물어보니까 이거를 막 공장에서 막 양산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수작업으로 다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를 만들 때 시간이 꽤 들어간대요. 그래서 주문을 예약을 해서 주문을 받으면 그때 생산하고 그때 생산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런 이렇게 마감 요런 것들 보면 뭐 요거를 구매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이게 가격이 한 9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 가격인데 요런 마감들이 약간 아쉽다라는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뒷판이니까. 그런 부분에는 이런 용접 부위 같은 게, 스팟 용접 같은 것들이 조금 보입니다.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이상한 건 없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보면 손으로 굳이 만질 필요는 없지만 이런 약간 날카로운 부분이 살짝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만지실 때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손에 닿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손에 닿는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집에서 받고 난 다음에 좀 만져봤거든요. 얘가 뭐 손을 베일 만큼 날카로운 부분들은 뭐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컬러가 얘가 두 종류인가 컬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하우징 있죠? 이 하우징 컬러가 파란색이 있었고 까만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까만 거 좋아하니까 까만색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안쪽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안에 팬 같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공기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옆에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무거워서 오랫동안 들고 있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안쪽 부분 보면 이제 팬도 잘 보이고요, 전기선 같은 것도 좀 보입니다. 자, 요 원리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리는 대충 다 아시죠? 난로, 그러니까 요런 대류형 난로는 열이 옆으로 발산하는 비중보다는 위로 다 날아가는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쉘터나 텐트에 이런 대류형 난로를 피워 놓게 되면
위쪽에 있는 갇혀있는 공기는, 그러니까 섰을 때 얼굴이 있는 부분은 완전 얼굴이 터질 듯하게 뜨뜻한데, 밑에 부분에는 열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뭐 유동력 팬이라든지 무동력 팬 요런 것 가지고 난로 위에 올려놓으면 상승하는 그 따뜻한 열을 밑으로 이렇게 뿜어주는 거죠. 그거를 전기의 힘으로, 보통 보조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보조 배터리의 힘으로 팬을 구동을 시켜가지고 열을 밑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기에 열을 흡수해서 전기로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들어있어서 자동으로 동력 없이, 그러니까 얘는 무동력은 아니죠. 어쨌든 열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게 결국은 동력 전환 장치가 들어있으니까 동력은 동력이에요. 무동력으로 어떻게 뭔가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말이 전기를 안 쓴다는 거죠. 근데 이걸 처음에 왜 무동력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나도 조금 의문스럽긴 하더라고요. 문돌이가, 문과생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이과생들은 더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동력이 없으면 동작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유동력이라는 말보다는, 그러니까 전원을 써야 된다, 유전원팬 혹은 무전원팬, 이런 말을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긴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바로 올려도 되는데, 뭐 다른 브랜드도 제가 얘를 관심이 있어가지고, 원래 그 오리지널은 미군들이 쓰던 거였잖아요. TF펜. 그게 가격이 한 110만원 하고 더 이상 생산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복각을 해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비슷한 이렇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이거를 나오기도 하고, 제가 후기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블로그 후기, 뭐 유튜브 후기 다 봤는데 문제도 있었어요. 문제도 있는 것도 많고, 그 문제성 컨텐츠가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도 일일이 다 봤었거든요. 그래서 선뜻 못 샀어요. 사실은 이게 효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한 문제보다는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에 AS를 받으면 좋기는 한데 AS로 해결되는 문제이냐, 아니면 이게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제품을 사면 안 되겠다. 남이 이제 한번 거쳐갔던 지뢰를 밟았던 흔적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 봤었거든요. 그래서 안 사고 좀 고민하고 있었어요. 가격대가 전원을 쓰는 것들, 싼 것들은 뭐 한 3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좀 있는 것들은 뭐 손잡이도 사고 뭐 이것저것 부품 다 사니까 뭐 한 70만원, 80만원대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30만원 정도? 좀 살만한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것저것 다 사니까 가격이 꽤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생각하죠. 그 돈이면 난로를 하나 더 사겠는데? 라고 생각은 아주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하시겠지만, 이 공간 안에 난로를 하나 더 놓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하나 더 사서 놓는다 하더라도 위에 공기만 뜨거워질 뿐 밑에는 여전히 찹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가 가능한 캠핑장에 가시면 위에다가 서큘레이터 팬을 달아가지고 밑으로 바람을 뿜어내고 하는 방법들도 쓰기는 쓰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위에서 그냥 이 팬을 돌려가지고 대류를 시켜서 위에 있는 뜨거운 바람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 요거는 이제 일체형으로 제작이 돼 있고 전기를 쓸 수 없는 이런 노지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유전원 팬을 사용을 하더라도 배터리를 굉장히 용량이 큰 걸 사용을 하면 사용을 하다가 꺼질 일은 없으니까, 이게 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배터리가 나가버렸다? 그러면 안에 있는 구동부라든지 모터 이런 것들이 난로에 열을 받으면 타잖아요. 제가 옛날에 좀 쓸데없는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건 제 실수이긴 하지만, 그냥 서큘레이터를 난로 위에 올렸다가 녹혀 먹은 것도 몇 번 있었거든요. 가까이 달았을 때도 녹은 적이 있었고요, 멀리 달았을 때도 녹은 적이 있었는데, 둘 다 결국은 전원 문제였어요. 전원이 제가 예약 버튼을 타이머를 잘못 눌러가지고 중간에 꺼져가지고 배터리는 있는데 꺼지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예약 버튼이 안 눌러 있었지만 배터리 자체가 다 돼가지고 꺼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서큘레이터가 2번이나 녹았어요. 근데 제가 AS를 굉장히 잘해주는 업체를 선택을 해서 다행히 크레모아 제품을 샀었거든요. 하나는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뭐 AS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버렸고, 한 번은 이제 앞에 있는 그 손가락 들어가면 안 되게 안전망이 있잖아요. 거기만 약간 녹아가지고 한번 교체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뭐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열량을 조금 더
다 전체적으로 퍼뜨리면서 잘 쓸까라는 고민은 항상 해왔던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 장바구니에만 담겨있던 이 무동력 펜이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마르코 폴로에서 협찬을 해주셨는데, 그냥 여기서도 사실 저한테 그냥 이거 리뷰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었고요. 제가 유동력 펜 혹은 무동력 펜을 이제 제작을 하는 브랜드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좀 하고 협찬 요청을 하려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또 거절당하면 마음 아프니까, 그래서 가장 가격대가 얘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말고 싶은 심정으로 마르코 폴로에 제일 먼저 협찬 요청을 보냈어요. 여러 개의 이 무동력 펜, 유동력 펜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데가 있었는데, 어쨌든 제일 고가의 제품을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이 마르코 폴로에 연락을 했죠. 와, 근데 진짜 이거는 사람이 뭔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통하는 게 느껴진 게, 어쨌든 여기서도 심사숙고를 해서 저한테 이 제품을 보내주신 겁니다. 바로 덜컥 알았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이래 된 게 아니에요.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한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제품 이거 말고 다른 유동력 펜을 저는 써본 적은 없어요. 물론 그 인스타그램에 보면 뭐 철제로 만들어져 있는 펜을 그냥 이용을 해서 전기를 꽂아 가지고 마치 유동력 펜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펜까지 다 샀었거든요. 근데 사실 좀 신뢰가 안 가서 해보지는 않았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완성품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죠. 테스트를 이미 다 했고, 테스트를 해서 이거는 팔만하다 싶으니까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격도 가격이고. 자, 지금 제가 떠드는 동안에 이 난로가 충분히 이제 달궈졌거든요. 한 10분 정도 켜놓고 위에 올리면 된다고 하니까 요거를 위에 올려서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얼마나 이제 따뜻해지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평소 때 제가 이런 리뷰는 잘 안 한 편이에요. 저는 약간 체감적인 리뷰를 원래 하는 편이라 가지고 이런 기구들을 잘 안 들고 다니는데, 요 기구는 원래 제가 있긴 있었어요. 요거 때문에 산 건 아니고요. 요거는 제가 화목난로를 좋아하니까 화목난로에 열 체크하는 용도로 이 레이저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요걸 이용을 해서 이제 텐트 상부, 그 다음에 텐트 하부 요런 온도를 좀 체크를 하려고 오늘 얘도 들고 왔습니다. 이거 말고 뭐 다이소에서 파는 싸구려 온도 걔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약간 신뢰성이 안 가가지고 요런 장비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뭐 이걸 가지고 왔다고 해서 제가 테크 유튜브처럼 엄청 뭐 디테일하게 막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체감적인 부분을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놈 뒤에 보면 이제 지금 온도 체크가 되거든요. 레이저로 온도가 체크가 되는데, 제 손바닥이 있죠. 얘를 쫙 이렇게 해보면 제 손바닥이 지금 25도, 6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철제잖아요. 얘한테 이렇게 쏴보면 빨간 불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얘는 지금 14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충 한 14도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로도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상부를 딱 이렇게 레이저로 쫙 하면 300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는 한 270도. 하여튼 이 위에가 지금 300도 정도가 나오고 있다. 300도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280, 한 280에서 300도, 290도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하부 있죠, 하부. 요 땅바닥 부분, 요 땅바닥 부분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는 15도 나오네요. 밑에 찍었을 때 15도, 16도 나오고 있고요. 자, 천장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직으로 저 위에 여기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 바로 위에 수직으로 찍으니까 20도 정도가 나오네요. 위하고 아래하고 지금 한 4, 5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 20도, 23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근처 여기 있죠. 여기 부분 한번 찍어 볼게요. 텐트 바로 옆부분, 여기는 한 50도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요 근처는 50도, 42도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제 여기다가 마르코 폴로의 TCF 무동력 펜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도 이거 처음 쓰는 거라서 되게 기대가 넘칩니다. 자, 정중앙에 딱 맞춰가지고 얘를 올렸습니다.
자, 올리고 나서 얼마 만에 얘가 팬이 돌지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자, 열을 받아서 그 열 에너지를 지금 열심히 축적을 하고 있겠죠. 자, 한번 봅시다. 어떤 팬들은 손으로 살짝 돌려줘야지 그 다음부터 돌고 뭐 이런 것들도 있던데, 일단은 얘는 그냥 가만히 한번 놔둬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 위로 올라가는 열기가, 이게 팬이 일단은 지금 안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기가 이 위로 좀 올라오는 게 약간 느껴져요. 여기 부분에는 지금 찹습니다. 여기 부분에는. 난로는 지금 맥시멈으로 틀어놓은 건 아니고요. 불을 조금 줄여놓은 상황이긴 해요. 자, 뭐 조작하는 거라든지 스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에요. 이제 돌기 시작하네요. 소음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올렸을 때 지금 제가 최대 화력으로 살짝 올리자마자 한 10초 뒤에 얘가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뭐 한 20초? 30초? 정도면 대충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는 거니까, 올리자마자 바로 돌아라, 이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니까요. 일단은 소리가 전혀 없어요. 뭐 베어링 돌아가는 소리 거의 안 들립니다. 자, 이 윗부분이 있죠? 윗부분에는 지금 열기가 아예 안 느껴져요. 열기가 없습니다, 이 윗부분에는. 그리고 지금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옆으로 쫙 열이 퍼져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헤어드라이어 기처럼 이 옆으로 뜨거운 바람이 확 나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자, 요게 연기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바람 나오는 어떤 상황이.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 향을, 보통 보니까 그 향 같은 거를 이렇게 대가지고, 인센스 같은 거 대가지고 이게 흘러나오는 것들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눈으로. 그래서 저도 인센스 하나 터뜨려 보겠습니다. 대볼게요. 여기에 보면 빨려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공기 흐름이 팬이 이제 난로에 열로 돌아가지고 역방향으로 이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모든 열기운을 밑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에는 지금 열기가 아예 없어요. 이 위에 자체는, 이 위에는. 근데 공기의 이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요 무동력 팬 위에다가 이렇게 대면 연기를 전부 다 지금 밑으로 다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멀리 있어도 빨아들여요. 이 정도까지 있어도. 요렇게 놔두면 엄청 빨리 타겠죠. 자, 이제 요거를 세게 틀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불을. 원래 이 등유 난로는 요 조작 부분 밸브 있잖아요. 요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좀 많이 낮추면 불꽃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조절이 되기는 하죠. 근데 이게 막 미세하게 조절은 안 돼요. 그래서 등유 난로는 그냥 거의 풀로 쓰는 게 맞는 겁니다. 풀로 쓰면서 환기를 잘 시켜서 온도를 낮췄다가 올렸다가 그렇게 쓰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좀 많이 줄였어요. 이 줄이는 게, 이 불꽃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나가는 게 그 위에 판때기에서 한 1cm 정도까지 올라오게 만들어 놓으면 가장 적절하게 연소가 되고 있다, 뭐 그런 글을 어디서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맥시멈으로 올렸을 때는 이 나오는 불꽃이요 한 2cm 가량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다이얼을 좀 돌려가지고 한 1cm, 1.5cm 정도를 줄였습니다. 자, 이렇게 줄여 놓으면 그만큼 등유를 적게 먹겠죠. 적게 먹으면서 이제는 위에
요 TCF 팬까지 올려놨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열기들을 이제 계속 이 안에 순환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난로가 바로 옆에 있어서 뜨거운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온도가 조금 훈훈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제가 문을 안 닫아놨어요, 아직까지. 근데 아까 전에 추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추워요. 자, 가방은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손잡이로도 들 수 있고 어깨끈도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깨끈으로도 메고도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로고를 핫핑크로 박아 놓으셨네요. 뭐가 확실하게 느껴지느냐 하면 저한테는 지금 이 텐트 안이, 앞에 문을 아직까지 안 닫았습니다. 열어놨는데 이 쉘터 안이요, 여기 향 있죠, 향. 인센스 향이 완전 다 퍼져 있어요. 지금 원래 이걸 피우면 위로 다 올라가거든요, 인센스 향이. 그러면 여기는 냄새가 좀 진하게 나고 여기는 좀 덜 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얘가 막 돌고 있잖아요. 안에 공기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더라고요.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 확산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놔두잖아요. 그러면 연기는 이제 위로 올라가거든요. 위로, 이렇게 위로 다 올라가요. 얘를 여기 놓으면 밑으로 전부 다 빨려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좋은 향기가 쫙 다 발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효과가 얼만큼 더 잘 나오는지 문을 한번 다 닫아 보도록 할게요. 이 텐트가 다른 쉘터에 비해서 그 바람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기는 해요. 밑에가 인스커트 방식인데 지금 여기가 이제 바닥이 고르지 않으니까, 노지다 보니까 얘가 약간 이너 스커트가 다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바람이 지금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앞문까지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겠죠. 근데 확실히 옆에 앉으니까요, 이 훈훈한 기운이 이 도는 게 느껴져요. 원래 이 등유난로로 쓰면 근처에 가면 타 죽을 것 같고 좀 멀어지면 춥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좀 체감적으로는 그게 딱 전체적으로 훈훈하네?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오늘 사실 이거 테스트할 때 낮에 좀 걱정했거든요. 낮에 아까 온도가 좀 더웠어요. 피칭할 때 반팔을 입어도 될 정도로 좀 더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 떨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뚝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사실 이거 밤에 잘 때만 틀고 낮에는 안 틀 생각이어서 오늘 등유를 10리터만 들고 왔는데, 요 옴니가 안에 기름 탱크에 기름이 6.7리터 정도가 들어가요. 그걸로 한 10시간 정도를 때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기름을 한번 사러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뭐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니까. 일단 소리는 아예 안 나요. 아예 그냥 팬 돌아가는 소리가 뭐 기계적인 소리가 나야 될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신경을 쓰면 좀 들려요. 약간, 진짜 약간 들리는데, 지금 여기 바로 앞에 보가 있어갖고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또 크지도 않아요. 멀리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 소리에 다 묻혀가지고 여기서 나는 소리는 아예 안 들립니다, 지금. 이게 손으로 이렇게 대보면요, 지금 어디가 좀 뜨겁게 느껴지느냐 하면, 여기는 그냥 미지근도 아니에요. 미지근도 아니고 그냥 좀 썰렁한 느낌. 그 다음에 옆에 비슷해요. 썰렁한 느낌. 그리고 이쯤에 내려오잖아요. 여기는 바람이 뿜어 나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 바람이 시원한 바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람은 좀 시원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오고 있어서 이 난로에서 요 상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있잖아요. 그 열기랑 여기 팬이, 이게 판때기 있죠. 여기는 만져보면 뜨거워요. 이 테두리에 처마처럼 돼 있는 부분은 열기를 반사시켜서 밑으로 깔아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뜨거워요. 손 대면 뜨거운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닿으면 안 됩니다. 좀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바람이 내려와서 요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부분부터, 요 처마가 있는 부분부터는 열감이 확 느껴져요. 그래서 그 열이, 바람이 어디까지 느껴지느냐 하면 요 본체로부터
한 요 정도까지, 한 뼘 정도까지 바람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뿜어져 나오는 건 눌러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에 온기를 느끼고 있느냐 하면, 이 난로에서 밑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 불보기 창이 있잖아요. 이 불보기 창에서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불보기 창 밑에,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 불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불이 붙어 있는 부분에 밑으로 손을 대면 여기는 열감이 없어요. 아예 그냥 안 뜨거워요. 여기는 밑으로 내려가서 조작부까지 내려갔다 그럼 열감이 아예 없죠. 불 밑에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0cm 정도, 지금 50c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어디에 따뜻함을 느끼느냐 하면, 이쪽 종아리가 따뜻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뜨거운 게 아니고 그냥 훈훈하네, 뭔가 주변에 열기가 있네 를 이쪽 종아리로 느끼고 있습니다. 얘가 없이, 제가 이 TCF 팬 얘가 없을 때는 좀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뜨거웠거든요. 위로 뜨거워서 얼굴만 계속 뜨거워지고 건조하고 막 눈 따갑고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다리까지 좀 훈훈하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기대치가 엄청 높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거 달면요, 이 난로에서 위로 올라가는 열기가 엄청 뜨거운 거는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런 걸 쓰기 전에는. 그래서 그 후끈후끈한, 거의 한 위에는 한 40도 50도 가까이 되니까 그 후끈후끈한 느낌이 밑에까지 막 이렇게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드라이 뜨거운 바람이나 페니터 바람이 막 이렇게 내리쬐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앞에 문을 열어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문을 한번 좀 닫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좀 어두컴컴해졌지만 이해해 주세요. 아직 등을 안 달았습니다, 제가. 연기는 여전히 밑으로 잘 빨려 들어가고 있고, 얘가 정중앙에 놓여 있는 것도 약간 삑살이 나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제 바깥에서 찬바람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밑에 약간 떠 있어요. 밑에가 약간 떠 있고 한 10cm 정도 벌려놨거든요. 밑에가 완전히 쟤는 안 닫혀요, 이 쉘터 자체는. 근데 훈훈한 게 확 느껴져요. 와, 이 정도라고? 제가 다른 그 TEF, TUF, 뭐 유동력 팬 이런 거 안 써봤어요. 얘가 제 생애 최초의 무동력 팬인데 이렇게 효과가 좋을지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 살만하네. 특히나 이런 노지에는 전기를 못 쓰니까. 그리고 뭐 쿨링팬, 요새 보니까 뭐 위에 돌아가는 실링팬도 USB로 나오는 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걸 써도 나쁘지는 않겠다 생각이 드는데, 가성비 쪽으로 가려면 좀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요런 제품들 좋아하시는 분들, 좀 희귀템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무동력 팬도 괜찮은, 겨울에 쓰기에 딱 괜찮은 아이템이다. 이거 왜 사람들이 사는지 알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따뜻해요. 오늘 제가 밤에 잘 때 얘를 좀 테스트 해볼 목적으로, 제가 원래는 밤에 잘 때 난로를 안 켜요. 약간 그 일산화탄소에 대한 걱정도 살짝 있고, 물론 이 밑에 이만큼씩이나 벌어져 있으면 절대로 죽을 일은 없거든요. 밑에 이너 스커트가요, 땅에서 한 5cm 정도 지금 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들어와요, 실제로. 그래서 죽을 일은 사실 없는데, 제가 안전 이렇게 좀 염려증이 좀 있어가지고 쉘터를 치고 안에 이너 텐트를 이렇게 쳐놓잖아요. 그러면 이너 텐트 안에다가 보통 밑에 뭐 전기 매트 뭐 이런 걸 깔고 자기는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냥 야침만 딱 깔아놨고, 야침 깔고 그 밑에 이제 홈 매트 하나만 깔아놨거든요. 요거 오늘 틀고 잘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안에서 따뜻하게 잘 수 있는지도 오늘 저의 약간 그 테스트 포인트가 됩니다.
쉘터가 정사각형 쉘터인데요. 정사각형 쉘터의 중간은 여기에요. 여기가 지금 제 바로 앞에 여기가 중간인데, 그 중간에서 살짝 지금 비껴나가게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도 상관없는 게, 얘는 어쨌든 이렇게 대류를 계속 시켜주는 거니까 위치가 텐트의 정중앙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보통 대류형 난로를 설치를 할 때는 정중앙에 놓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게 또 장점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옆으로 나오는 열들이 더 많이 나와요. 이렇게 안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깔리니까 이게 한 여기까지 직접적으로 난로에서 나오는 열감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어요. 확실히 넓어졌어요. 이거. 예전에는 풀로 틀어도 한 요 정도밖에 안 뜨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열감이 여기까지 나와요. 지금 제 무릎이 따뜻해요. 그리고 요런 가장자리 부분도 지금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겨우 찍찍이 두 개로만 하단부가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떠요, 이 쉘터가. 뒤에 부분이. 이름을 왜 마르코 폴로라고 지었을까요? 그것도 한번 대표님한테 물어본다고 한 게 까먹어서 못 물어봤어요. 이게 연기의 방향, 이게 연기가 여기서는 빨려 들어가고 위에는 팬이 돌아가니까, 옆으로 나왔을 때는 바람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 여기서부터 바람이 나오네. 이쯤에서 연기가 밑으로 흩어지는 게 보여요. 이 삿갓 있죠, 삿갓. 삿갓이라고 해야 되나, 처마라고 해야 되나, 그거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불지 않고 위로 불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넓은 부분까지 더 많이 퍼뜨리는 겁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요, 요 삿갓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편한 대로 그냥 삿갓이라고 부를게요. 이게 뭐라고 부른지는 제가 명칭을 몰라가지고. 하여튼 이 삿갓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밑으로만 내려요. 밑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 대류가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는 옆으로 발생하게 만들어놨죠.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이 훨씬 더 열 확장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열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문과생이 이 정도까지 설명했으면 진짜 열심히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근데 딱 보면요, 이거는 뭐 예체능 계열도 딱 보면 그 느낌이 나요. 이 처마가 뭐하는 원리지? 이게 딱 느낌이 오거든요. 주의할 점은 이 처마에 손대면 안 됩니다. 이 처마는 뜨거워요. 자, 온도 한번 측정해 볼까요? 자, 일단은 여기 옆판은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안 뜨겁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온도가, 제 손 온도가 34도가 나오거든요. 손동을 이렇게 했을 때가 34도가 나오는데, 여기 딱 옆판을 대니까 30도가 나와요. 어딜 찍어도 30도가 나와요. 30도. 이 옆판은 다 30도입니다. 그리고 윗부분 25도 나와요. 이 위에 보면 손잡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손잡이 부분은 열이 더 낮네요. 21도, 20도, 21도 나와요. 이 위에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요 팬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여러 개의 동심원들 뭐 이렇게 구조가 있거든요. 거기는 32도, 옆구리 31도, 2도. 그러니까 이 위에 이 형태 있죠. 이만큼 까만 부분, 요 부분들은 전부 다 20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처마 부분 있잖아요. 이 처마 부분은 온도를 측정하면 윗부분에 40도 40도 나와요. 그리고 이 처마의 끝부분, 와, 이게 온도 차이가 엄청 심하네. 그래서 이거 좀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되네요. 자, 요거는 요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나요? 잘 봐요. 여기 찍으면 31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있죠. 여기를 찍으면 103도, 뭐 좀 왔다 갔다, 이게 반사가 막 되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50도 60도 나와요. 그 다음에 바람이 막 나오는 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입구 부분에 딱 되면 40도 나와요. 그리고 요 처마의 끝 있죠. 이 처마의 끝은 300도 나와요. 아까 전에 난로의 위에 상판이 300도였잖아요. 그 열이 여기 그대로 있어요. 지금 277도. 와, 이게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네. 여기 끝으로 갈수록 300도,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부분이 100도, 그 다음에 거의 안쪽 부분 여기는 42도, 30도, 여기 42도, 100도, 300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팬이 내려오면서 열을 지금 잘 뿜어내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난로 안쪽 한번 봅시다. 난로 안쪽. 난로 안쪽 화실이죠. 화실은 330도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 잠깐 드러내고 윗상판 340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도 궁금한데, 저 안쪽에 방열팬 은근히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밑에 그 방열판 같은 게 밑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 보니까 여기는 36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 처마 부분을 제외하고는 뜨거운 데가 한 개도 없습니다. 안 뜨거워요. 아예 안 뜨거워요. 손으로 만져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는 닿으면 화상 입습니다. 주의할 사항, 얘가 난로의 제일 하단 부분 있잖아요. 하단 부분하고 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장자리에 스치면 뜨거워요. 뭐 패딩 조끼 입고 있다, 패딩을 입고 있다, 여기 스쳤다, 그러면 분명히 녹을 수 있어요, 옷이.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가장자리가 뜨거워요. 음, 300도. 다 300도네. 모서리 부분은 다 300도예요. 329도. 300도 거의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래서 요 가장자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보면 여기 위에는 100도가 넘어가는데 요 밑에는 또 한 40도밖에 안 나와요. 이 기계가 뭐 그렇게 정확한 기계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눈대중보다는 좀 더 정확하니까 이 기계의 수치를 믿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난로의 하부 쪽 여기 몸체 부분은 270도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온도를 많이 줄여놨거든요. 많이 줄였는데도 이 정도면 엄청 열 효율이 좋아진 거죠, 지금. 지금 거의 한 1cm 조금 안 되게 불꽃이 올라오게 만들어 놨는데, 효과가 장난 아니네. 이제 체감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느꼈으니까요. 얘가 제 동선에서 지금 조금 방해되는 위치에 난로가 있습니다. 요거를 뒤쪽으로, 난로를 좀 뒤쪽으로 보내놓고, 요거는 그냥 계속 틀어놓고, 이 안에 온도, 뭐 이제는 측정할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천장 부분, 저기 스킨이 바로 닿는 부분은 뭐 18도 이렇게 나와요. 천장 부분. 아까 전에 20도 나왔거든요. 난로를 켰을 때는. 근데 여기는 대보니까 바로 위에 부분이 열이 안 올라가니까 완전 수직으로 저 위에 부분은 20도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텐트의 옆부분 24도, 그 다음에 텐트의 아랫부분 저 멀리는 한 20도, 24도 이래 나오고, 바닥 부분 16도, 그 다음에 제 다리, 난로에 계속 근처에 있던 달리는 40도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테두리 거의 근처 아랫 동네가
지금 요거 틀어놓은 지가 한 15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요 아래 동네 부분은 거의 다 한 24도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바닥은 지금 땅에서 냉기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까 전에 계속 추웠으니까 땅에 찍어보면 땅은 한 17도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노지 바닥은. 근데 땅이랑 천장이랑 온도가 똑같아요. 거의 한 17도 19도 이래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저기 앞에 텐트 있잖아요. 이너 텐트의 사이드 부분을 찍어보니까 한 30도 정도 나와요. 난로하고 굉장히 가까운 데는 48도, 난로에서 좀 많이 먼 데는 24도 이렇게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한 4, 5도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난로를 굉장히 많이 낮춰놓은 수준이에요. 향은 여기다가 올려놓은 게 제일 좋네. 아, 이거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인센스 확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텐트 안에서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렇게 냄새나는 음식 좀 해 먹고 나면 인센스 피우면 이게 골고루 안 퍼지잖아요. 근데 얘는 뭐 확 이렇게 이게 연기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는 확 다 퍼뜨려 버리니까 이 근처에 있을 때 향도 막 진한 느낌도 아니고 색다른 또 하나의 어떤 장점을 발견했네요. 근데 원래 난로 근처에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펜스 같은 거 둘러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뭐 저 혼자밖에 안 쓰니까 사실 그런 펜스는 옛날에 있다가 다 치워버렸는데, 특히 아이가 있는 집들은 만약에 이 마르코폴로 제품을 구매를 하셨다 그러면 이 가이드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 블레이드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처마 부분이 약간 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닿으면 바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우, 지금까지는 대만족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요 가슴팍 밑으로는 되게 따뜻한데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아서 좋아요. 얼굴에 열감이 일단 없어요. 그냥 따뜻한 실내에 있는 기분이고, 뭔가 난로를 탁 틀어가지고 막 후끈후끈하다, 그게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내가 그 등유난로를 그래서 좀 안 좋아했거든요. 팬히터는 아예 살 생각을 안 했고 건조하니까 화목난로, 다음번에는 요거 화목난로에 사용할 생각이에요. 화목난로하고 등유난로하고 뭐 거의 상판의 온도가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등유난로가 조금 더 낫나 그럴 건데, 어쨌든 다음번에는 화목난로 위에 얘 올려놓고 풀로 한번 불 지펴가지고 얼만큼 따뜻해질지 뭐 그런 것도 테스트를 좀 해볼 겁니다. 뭐 한 번만 써보고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이런 제품들은 그날의 기상 상황도 다 다르고 온도도 다 다르고 하니까. 자, 지금 거진 한 4시간, 4시간 정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처음과 거의 똑같아요. 자, 그리고 불꽃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많이 안 틀었습니다. 열량을 뭐 최대치까지 안 높여도 아니 충분히 훈훈하니까 최대치에서 한 50% 정도 낮춰놨어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출발할 때 기름을 가득 넣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 F자에 저 까만 짝대기 있죠. 거기에 놓고 시작했는데 한 4시간 조금 안 돼요. 그 정도 지금 틀어놨는데 지금 기름이 요만큼, 기름을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와, 얘 기름 좀 많이 먹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낮에 기름을 넣어놓고 쓰기 시작하면 밤에 자기 전에 한 번 더 기름을 넣고 자야지 아침까지 쭉 가는데, 얘는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써도 될 것 같고요. 아마 기름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집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이 등유값도 비싼데 아주 효자입니다, 효자. 뭐 이 마르코폴로 뿐만 아니라 요런 무동력 팬, 유동력 팬, 얘네들이 가격대는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그죠? 싸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등유값을 굉장히 아껴줄 수가 있네요. 캠핑을 좀 많이 다녀야지 뽕을 뽑기는 할 건데, 요새 제가 아까 전에 10리터를 13,000원 정도? 다 못 쓰고 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6.7리터 정도가 가득 들어가는 거니까, 그 중에서 지금 어지 뭐 3시간, 4시간 지났는데 이만큼밖에 안 썼잖아요. 그죠? 맥시멈으로 채우지도 않았었거든요.
이제 밖에가 추워가지고요. 불을 피워놨는데 못 있겠어요. 그냥 들어왔습니다. 아까 키고 한 번도 안 껐거든요. 중간에 한 번도 안 껐고 그냥 계속 놔뒀는데 불을 엄청 줄여놨어요. 지금 줄여놓고 계속 틀어놨는 건데 지금 기름이 거의 안 달았어요. 거의. 진짜 이 정도까지 효율이 좋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무동력 팬을 쓰면 그냥 안에 이게 난방만 좀 훈훈하게 이게 순환이 잘 된다, 그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름을 안 씁니다. 거의 기름 안 쓸 수밖에 없지. 불을 줄여도 되니까. 불을 엄청 줄여서 사용을 해도 이 안이 다 데워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 데워지는 정도가 지금 전에 위에 패딩을 입고 있잖아요. 아까 밖에 있다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를 막 벗을 만큼 제가 온도를 그렇게 많이 높이지는 않아요. 그럼 약간 과열량이죠. 과열량. 그래서 적당하게. 동네 캠핑인데 반팔 입고 땀 삐질삐질 흘리는 거는 그건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춥지 않다, 다리까지 춥지 않다, 이 정도로 등유난로를 지피려고 하면 옛날에는 맥시멈으로 틀었어야 됐어요. 이 무동력 팬을 쓰기 전에는. 제가 다른 무동력 팬을 써보지 못하고 비교를 못 해보니까 뭐 마르코폴로 이 제품이 얼만큼 월등히 더 뛰어난지 이걸 객관적인 데이터로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 쉘터가 되게 크거든요. 큰 쉘터에 큰 쉘터, 높이도 되게 높고. 이 옴니 230을 예전에는 맥시멈으로 틀었었거든요. 그래야지 이 위에가 좀 완전 뜨끈뜨끈해져야지 밑에까지 약간 그 더운 기가 좀 내려오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캠핑 왔을 때 거의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바닥만 이렇게 데워지면 되니까 밑에서 또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도 그게 막 중화가 돼가지고 아래 동네는 한 25도? 이 정도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생활하기도 좋고. 너무 더우면 또 건조하고 코 막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지금. 다음번에는 진짜 기름 안 먹는 반사식 난로 있죠. 거기도 한번 써볼 거고, 캔빌에 크랩 텐트에 반사식 난로를 넣고 썼을 때는 안에 공기가 좀 추웠거든요. 솔직히 그 앞에만 따뜻하고 거기서 멀어질수록 추웠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거기다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저번에 제가 쓰려다가 실패했던 이유는 바람이 직접적으로 밑으로 빠지니까 그 반사식 난로는 위에 구멍이 막 뚫려 있단 말이에요. 글로 바람이 직접 내려가니까 불이 흩날려 가지고 위험했거든요. 완전 연소가 안 되니까. 그래서 못 썼어요. 그때는 이제 사실 무동력 팬도 아니고 그냥 철로 된 선풍기를 올려서 써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건 실패로 끝났고, 얘는 열원만 있으면 뭐든지 위에 다 올릴 수가 있거든요. 화목난로 위에 올려도 되고 반사식 난로 위에 올려도 되고 뭐든 다 올리면 되니까, 다음번에는 반사식 난로 가지고 가서 좌식 모드 세팅했을 때도 한번 써보고, 또 화목난로 들고 가서도 한번 써보고, 그래서 한 몇 차례를 더 쓰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어떤지 그 최종 리뷰를 한번 더 올릴 생각입니다. 뭐 오늘까지는 그냥 언박싱 및 실사용기 정도가 되겠죠. 오늘 날씨가 만약에 뭐 한 저 윗지방처럼 마이너스 한 15도, 체감 한 20도,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를 열량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었을 건데, 오늘 밖에 지금 온도가 한 마이너스 4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체감은 한 마이너스 한 7도, 8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이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춥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열량을 더 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제가 좀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이런 무동력 팬이 그냥 등유난로, 대류식 등유난로 그 위에만 써야 되는 줄 알고, 사실 이 등유난로 제가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부피도 있고 재미도 좀 없고. 다음번에는 이 마르코폴로 TCF 겨울 내내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차에 그냥 붙박이가 될 것 같아요. 항상 난방 용품들은 뭐든 들고는 다니니까.
화목 난로랑 반사식 난로를 탁 들고 가서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낮에는 화목 난로로 계속 놀고, 밤에 잘 때는 반사식 난로 딱 틀어놓고, 딱 그게 좋으니까 요 등유 난로 큰 거, 대류식은 좀 냅두고, 온도를 지금 좀 더 높일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집에서도 저는 보일러를 안 틀고 살아서 지금 별로 추운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패딩을 너무 두꺼운 걸 입고 왔어. 아유, 그냥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양도요 좀 되게 간지나요. 로고도 이게 무슨 형상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공기가 밑으로 내려간다 그런 형상 같은 거기는 한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로고도 뭐 나쁘지 않고, 파란색이었으면 좀 추워 보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대표님이 어떤 컬러로 고르실래요? 하고 물어볼 때 그냥 블랙으로 맞추긴 했는데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 제작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 느낌상. 어차피 얘는 예약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형식이니까 다양한 컬러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아마도 밑에 있는 요 대류식 난로를 기어 미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탄 컬러하고 그다음 카키 컬러하고 두 종류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아마도 하고 싶을 거거든요, 깔맞춤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윗부분 20도, 밤 되니까 더 내려갔네요. 여기 아까 30도 였는데 낮에는 20도. 제일 윗부분은 18도,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110도. 저 안쪽에 무슨 부품 부분은 70몇 도. 여기 날개 부분, 처마 부분 안쪽이 되게 신기한 게 40도가 나와요. 40도. 그러니까 요 안쪽 있죠, 요 안쪽. 여기가 바람이 지금 슬슬슬슬 계속 나오거든요. 만지면 손을 대고 있으면 따뜻해요. 여기 부분은 뜨거 50도 가까이 나오네, 여기. 그 다음에 이 끝으로 내려가면 240도, 300도,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약 부분에서. 뭐 열 변형 이런 거는 뭐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드라이기처럼 와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이 날개 부분은 여기 살짝 지금 뒤었어요, 한번 만져가지고. 근데 요 가장자리 부분에는요, 그냥 제 의견인데, 요 날개 부분 있죠. 날개 부분에는 뭐 도색이나 이런 거 하면 안 이쁘니까 여기다가 레이저로 뭔가 이렇게 새길 수 있잖아요, 날개 부분에. 여기에 주의 표시를 되게 많이 해놨으면 좋겠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냥 영어로 코션, 그리고 한자로 주의, 그거 있잖아요, 조심. 하여튼 그거를 좀 여기 써놔가지고 만지면 겁나 뜨겁다, 300도 이상 된다, 뭐 요런 게 좀 주의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사람이 심리가 그렇거든요. 만져보고 괜찮잖아, 그럼 여기도 만져보거든요. 근데 여기를 만져버리면 바로 뛰어버리는 거지.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짓 잘하거든요. 저처럼 온도 측정기를 들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래 오랫동안 지금 틀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도 원래 이게 불을 낮추면 등유 냄새가 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안에 아무 냄새 안 나요, 지금. 진짜 이 닭꼬치 냄새밖에 안 나요. 아무 냄새가 안 나. 끌 때는 냄새 나요. 탕 이게 강제 소화를 하거나 이제 새벽에 싹 돼가지고 이게 기름 없을 때 보면 냄새가 나거든요, 꺼질랑 말랑할 때. 근데 지금은 뭐 아무 냄새 안 납니다, 진짜. 이 텐트는 지금 몇 도냐? 텐트 가장자리 지금 스킨 부분은 한 20도 정도 나오네요. 여기서 가까운 데는 30도, 중간쯤은 20도, 저 멀리 있는 문 열어놓은 부분에는 14도 이래 나옵니다. 30도, 20도, 14도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를 이쪽으로 두고 잘 거거든요. 발은 이쪽으로 두고. 나중에 잘 때는 요거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가지고 난로를 중간에 놓고 잘 겁니다. 소음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요.
기름은 아직 요만큼입니다. 지금 몇 시간째 돌리고 있는데 확실히 불을 많이 낮춰놓고 무동력 팬을 돌리고 있으니까 기름 소비가 확실히 줄어요. 오늘 아침 6시쯤에 슥 불이 죽어가고 있는 그 냄새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에서 깼거든요. 좀 춥고 해서. 그 얘가 기름이 다 돼가지고 간당간당 하고 있었어요. 한 6시간. 그러니까 총 한 13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새벽에 한번 기름을 넣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상으로 이게 원래는 6.7리터가 최대 충전량이거든요, 기름을. 그걸 넣어서 풀로 돌렸을 때 9.7시간이 스펙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무동력 팬을 넣었을 때랑 안 넣었을 때랑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얘를 줄여놓고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간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쓴 것 같아요. 한 3-4시간 정도 더 길게 쓴 것 같기는 합니다. 새벽에 6시에 주유를 하고 지금 한 3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텐트 여기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막 결로가 다 얼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시 다 텐트가 말랐습니다. 이 주변에도 뭐 서리 같은 거는 당연히 없고요. 바깥에는 지금 서리가 잔뜩 껴 있거든요. 옆에 소음점 있죠. 발전기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저런 트레일러 뭐 저런 거 들고 오면 안에 뭐 배터리 다 있지 않나요? 지금 몇 시간째 계속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제 바로 옆에 있으니까 더 크게 들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결로가 좀 있어요. 텐트 안에 그 결로가 생기는 부위가 좀 달라요. 일단은 이너 텐트의 바깥쪽이 있죠. 저 이너 텐트하고 쉘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 결로가 벽에 좀 있고요. 나머지는 결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벽을 막고 있는 물체들이 있으면 그 옆에까지는 열기가 안 내려가니까 결로가 좀 있고, 뭐 가려지지 않는 부분에는 결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로의 열이 위로 쫙 이렇게 100%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천장 부분에 결로가 좀 있네요. 무동력 팬을 쓰기 전에는 천장은 완전 뽀송뽀송 바삭바삭 했었거든요. 열기가 다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위에 결로가 조금 보입니다. 근데 확실히 그냥 난로만 사용했을 때랑 무동력 팬을 사용을 했을 때랑은 이 조그만 열량 가지고도 전체적으로 퍼뜨려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사용시간도 사실 풀로 틀었을 때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장점은 있는 거죠. 원래 무동력 팬을 제가 사용하기 전에 알고 있던 그냥 일반적인 개념은 그냥 텐트 전체를 훈훈하게 만들어준다, 공기순환을 잘 일으켜준다, 그 정도까지 얘의 목적인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조금의 발열 가지고 전체를 다 데울 수 있으니까 기름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개념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3시간 가까이, 3시간 4시간 가까이 기름 사용량이 더 늘어나니까 요새 등유값도 비싼데 좀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은, 얘의 단점은 아닌데요, 무동력 팬의 단점은 아닌데 단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난로 위에다가 뭘 구워 먹잖아요. 우리가 호일로 고구마 싸서 올리기도 하고 뭘 구워 먹는데, 이제 그걸 하고 싶을 때는 얘를 제거를 해야 돼요. 잠깐 드러냈다가 다시 올렸다가 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난로 상부망을 떼가지고 아예 차에 놔뒀었는데, 얘를 땅바닥에 바로 놓으면 밑에만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붙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뭐 잔디 같은 게 붙을 수도 있고, 그럼 그 상태를 여기다 올려버리면 그게 중간에 타겠죠. 타서 막 이렇게
뭐 탄 냄새도 나고 할 거니까 난로 상부망을 얘의 보관 거치대로 좀 쓰면 될 것 같아요. 난로 상부망을 땅에 놓고 얘를 잠깐 내려서 올려놨다가 뭐 고구마 같은 거 굽는 거에 좀 활용을 하시고, 난로 요리하는데 활용을 하셨다가 요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올려놓고, 뭐 요런 거는 필요할 것 같네요. 그게 뭐 어떻게 따지고 보면 약간의 불편함, 구조적인 불편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하면 뭐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요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을 약간 오븐처럼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주면 뭔가 고구마 굽는 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름통이 요거거든요. 이거는 그때 캠핑장에서 누가 버리고 간 걸 제가 주워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디 브랜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저렴이 브랜드인데요. 이게 10리터가 들어가요. 10리터. 그래서 어저께 주유소에 가가지고 10리터 13,600원 하여튼 얼마 그 정도의 이제 10리터를 받아가 왔는데, 지금 안에 기름이 없죠. 다 썼어요. 요거는 난로에다가 기름을 좀 더 주유를 했습니다. 어저께 오자마자 기름을 넣었어요. 가득 넣어놓고 새벽 6시, 실제 가동은 한 4시부터 했으니까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다음날 6시까지 쭉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 사용하다가 6시에 이제 기름이 없어가지고 중간 주유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중간 주유 한 번 더 하고 아침에 6시부터 그냥 쭉 틀어져 있었거든요. 지금 시간이 11시 반쯤 됐는데 한 30분 전에 껐으니까 11시까지, 그러니까 6시부터 11시까지 총 5시간이죠 5시간을 더 돌리다가 남은 기름들을 다 넣었는데, 남은 기름 다 넣어도 만 탱크까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전체 지금 1박 2일 동안 실제 사용하는 기름이 10리터를 못 썼습니다. 거의 한 얼마 정도 썼을까? 지금 기름이 눈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차에 보관을 했거든요. 어차피 다음 주에도 캠핑 나오면 또 쓸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또 비워놔야지 또 주유를, 저는 작은 통을 쓰니까 다시 또 10리터를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름은 좀 넣어서 보관을 해 놓는 편인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에 기름이 새거나 한 적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방에 넣을 때 있잖아요. 가방에 넣을 때 등유 난로를 보관하는 가방에 전면이 있겠죠. 그 전면에 이 기름 넣는 부분, 밸브 있는 부분을 딱 옥에 맞춰 가지고 이게
의자에 놓을 때는 살짝 뒤로 기울여 놓습니다. 살짝. 그렇게 해놓으면 뭐 넘치거나 할 일이 이때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지금 거의 뭐 저거를 2년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저런 식으로 보관을 했거든요. 남은 기름은 난로에 다 넣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다음번에 캠핑 가면 또 쓰고 이렇게 반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난로를 넣을 때는 심지 태우기까지 한번 완전하게 해가지고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1박 2일 동안 옴니 230 연량이 꽤 높잖아요. 그죠? 거의 뭐 파세코의 캠프 27급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대류형 난로를 사용을 하는데 10리터를 채 못 썼습니다. 뭐 이거는 풀로 등유 난로를 계속 사용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기름을 덜 먹었기도 하고, 그리고 옴니 230이 뭐 다른 등유 난로에 비해서 실제 스펙보다 훨씬 더 길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종종 이 스펙이 약간 너무 과소평가돼 있다 라는 말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탱크를 채우면 뭐 한 13시간 14시간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의 6.7리터 정도를 쓰는 거니까 10리터를 받아봤을 때는 뭐 지금 저 상태로는 완전히 2박 3일은 좀 무리예요. 낮 동안도 계속 들고 밤에도 들고 하면 20리터 정도를 챙겨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1박 2일 되게 여유롭게 기름을 펑펑 써도 10리터를 채 못 쓴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난로를 활용할 수 있다. 그 장점을 좀 더 플러스 알파 해주는 게 이런 무동력 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텐트가 크면 클수록 뭐 리빙쉘이라든지 크면 클수록 연량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보통 우리 리빙쉘 큰 거 쓰는 사람들은 난로 하나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등유 난로도 하나 쓰고 아니면 뭐 화목 난로를 쓰든지 아니면 안에 팬히터를 같이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팬히터는 그 건조함을 못 이겨서 가습기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저는 등유 난로를 써서 대류를 시켜가지고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건조해진다 이런 느낌들은 거의 못 느낍니다. 실제로 심각하게 건조하면 입술이 터질 정도로 건조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겨울에 가습기를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 일단은 하루밖에 사용을 하지 못해서 뭐 그리고 날도 그렇게 많이 춥지 않은 날씨여 가지고 얘가 효과가 얼마 정도 드라마틱하게 나오는지는 뭐 체감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약간 객관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로 들이밀면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요번 영상은 뭐 언박싱 및 첫 사용기 경험기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등유 난로뿐만 아니라 뭐 대류식 난로뿐만 아니라 반사식 난로라든지 아니면 화목 난로에도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런 구조거든요. 대부분의 무동력 팬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화목 난로 가지고 가서도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 그리고 반사식 난로를 한번 또 챙겨가서 사용을 해볼 겁니다. 보통 화목 난로는 밤에 돌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화목 난로를 챙겨가는 날에는 약간 음식 만들고 낮에 난방하고 뭐 이런 용도로, 불놀이 용도로 난로를 많이 써요. 화목 난로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밤에 잘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어제는 그렇게 많이 춥지 않았지만 새벽 되니까 또 난로가 이렇게 꺼지니까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반사식 난로도 화목 난로를 챙겨갈 때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요것도 앞으로는 챙겨 다니면서 반사식 난로 쓸 때도 안에 난방을 얘의 도움을 좀 받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격적인 면을 제가 뭐 얘기를 하기가 조금 껄끄럽긴 껄끄러워요. 얘가 현재 나와 있는 무동력 팬 중에는 가장 고가입니다. 98만원, 거의 뭐 1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 영상에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겠죠. 네가 협찬을 받았으니까 그걸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만약에 네가 네 돈 내고 그걸 샀다면 사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마르코 폴로의 이 TCF 팬을 협찬 받기 전에는 사실 무동력 팬을 살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좀 춥게 지내지, 아니면 좀 더 작은 텐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안에 과난방을 시키는 게 차라리 낫다. 그리고 위에 팬을 달아가지고 그 팬 돌아가는 소리가 좀 시끄럽잖아요. 그 팬 돌아가는 거를 감내하면서 그냥 지내는 게 뭐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든 협찬을 받았든 어떻게든 간에 저한테 생겼잖아요. 그리고 얘를 하루를 이제 충분히 써보면서 확실히 이 무동력 팬을 왜 쓰는지 알겠다. 이게 체감을 해보니까 확실히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제품 말고 다른 어떤 뭐 TF, TUF, 그 다음에 전원을 연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이 대류를 시키는 그 범위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분명히 뭐 과학적인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의 차이가 분명히 나기는 하겠지만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무동력 팬을 제가 다 비교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고가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성능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레짐작, 추측 정도는 해볼 수가 있었어요. 어저께 잠깐 제가 저 옆에 다른 팀들한테 음식을 좀 나눠주러 가면서 그 텐트 안에도 딱 가니까 이제 무동력 팬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되게 따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동력 팬이 가격이 비싸다고 막 월등히 기능이 뛰어나다? 아니면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라고 해서 좀 기능이 못하다? 이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가격이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진짜 좋으니까 무조건 사세요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고, 뭐 캠핑용품을 사실 때 일단은 뭐 그 카테고리에 가장 하이엔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혹시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를 하셨다면 뭐 이 마르코폴로의 TCF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상 AS 2년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버전들이 또 더 출시를 할 계획을 뭐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제품을 만드는 대표님 자체가 굉장히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들고 있고, 이 공장에서 막 다 기계적으로 양산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문 들어오면 그때 하나씩 수작업으로 전부 다 만드는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 받을 때까지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만큼 제품을 제작을 하고 테스트를 충분히 다 거쳐서 여러분들이 구매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주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제품을 받을 때 사실 약속했던 날짜보다 한 3일, 4일 정도 늦게 받았어요. 그 이유가 이 제품을 테스트를 더 해보고 보내준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그렇게 기다렸다가 좀 받았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는 자기가 만들었던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애착이라든지 어떤 장인정신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그런 개발자이자 판매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적인 리뷰는 마무리를 하고요. 계속 얘를 겨울 동안에 사용을 하면서 뭐 혹시나 단점이 발견되면 단점도 과감없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대표님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나 해주신 게 있어요. 제품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지 말고 사용을 하면서 필드 테스터로서의 역할도 좀 해주셔라. 그렇게 하면서 제품의 단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달라,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딱 받고 나자마자 좀 느꼈던 단점은 이 케이스가 너무 빡빡하다. 그래서 넣고 빼기가 너무 좀 힘이 든다. 근데 제가 요령을 터득해가지고 이제는 잘 넣을 수가 있겠지만 이 가방은 조금이라도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일단은 뭐 외형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어저께 온도 측정을 제가 다 해봤잖아요. 요 우리 고깃집 가면 불판 온도 되는 거, 요걸로 레이저로 온도 측정을 다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온도를 퍼뜨리고 하는 것들은 뭐 성능이 굉장히 좋았죠. 이 제가 앉아있는 이 밑에 깔려있는 것들은 거의 뭐 한 25도, 30도 이렇게 유지를 계속 해줬으니까 굉장히 효과는 좋았어요. 불을 최소로 낮췄을 때도 그 정도 효과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단점이 또 하나 있긴 있었어요. 어저께 열을 체크하다가 발견을 한 거지만 그 처마 부분, 가장자리 날개 부분 있잖아요. 그 날개 부분이 이제 밖으로 난로의 폭하고 거의 똑같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끝이 거의 300도 가까이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난로에 가이드 없이 텐트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뭐 패딩이 스치거나 하면 바로 그냥 녹아버릴 수 있어요. 혹은 이제 살이 직접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사용하실 때 주의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무동력 팬이나 유동력 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최고온으로 뭔가 열받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거든요.
이 브랜드 말고 다른 제품을 사용을 하실 때도 그런 점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리뷰 마무리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번에도 계속 상황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요거 계속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나 이 장바구니에 담아놨다,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담아 놓으시고 제 리뷰 계속 보시면서 살까 말까 고민을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